1983년 4월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시작해. 초등학교 5학년생인 김군이라는 애가 있어. 하루 종일 그냥 병원에서 창밖 내다보는 게 일이야. 그날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저기 건너편 건물 옥상에 이 요상스러운 아저씨 한 명이 툭 나타나는 거야. 손목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있어. 수갑. 아, 수가. 수가. 옥상 난간을 훌쩍 뛰어넘더니 옆에 있던 오동나무를 딱 붙잖아. 그리고 슉슉. 슥슥 막 나무를 타. 그러더니 훌쩍. 3m나 되는 담장을 순식간에 넘어. 탈주범이 탈출한 상황을 이 초등학생이 보게 된 거야. 오늘의 주인공은 탈주범들의 대선배. 자, 탈주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막 몰려왔어. 탈주범은 누굽니까? 절도범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렇게 절도로 무기징역에 구형된 건 검찰 역사상 최초야. 자, 기자들이 침을 꼴깍 삼키지. 아, 대체 이거 무슨 일이길래. 너무 궁금한 거야. 돈으로 따졌을 때. 당시 이제 5억을 훔쳤대.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가장 쇼킹한 건 이 도둑놈이 쓴 최후 진술서. 이번에 압수된 작물의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훔친 물건은 공소장에 기록된 5억이 아니라 10억은 좋게 됩니다. 피해자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여럿 있는데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줄고 피해자의 이름이 둔갑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게 그때 신문에 실린 피해자와 도난 물품의 리스트들이야. 오. 삐아제 팔목시계 200만 원, 금장 롤렉스 시계 100만 원. 온갖 귀한 보석, 광물 막 총 출동을 한 거야. 그 중에 단연 돋보인 게 또 있었어. 이름하여 물방울 다이아라고 해. 수사기관에서는 2천만 원이라고 발표를 했대. 근데 보석 전문가가 말하기를 2천이라고요 이게? 1억은 넘습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수입 금지 품목이야. 막 들여올 수도 없는 거야. 돈이 있다고 해서. 대체 어떤 놈들이야? 얼굴 좀 보자. 추적을 해봤어. 추적을 해보니까 뭐 전직 국회의원, 현직 부총리.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 또 알만한 기업체 사장, 국내 최고 재벌가의 딸까지. 간 큰 도둑 하나가 0.01% 안방에 숨어있던 이 은밀한 물건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거야. 자, 근데 이 도둑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 서울역 지하도에서 잠을 자는 거린들에게 돈을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고관대적들의 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언론은 그를 이렇게 불렀어. 큰 도둑. 큰 도둑. 큰 도둑. 대도. 대도. 대도 조세요. 막 국민적 관심이 막 들끓었어. 그럼 동시에 경찰들은 속이 막 드글드글 끓겠지. 조세형이 무조건 잡아! 난리가 났어. 연인은 16,000명이 동원됐어. 잡으려고. 16,000명. 그리고 현상금 600만 원이야. 이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지. 이제 더 이상 조세형은 평범한 탈옥수가 아니야. 바로 그 시각 동대문 경찰서 형사 6반에 윤 반장님이 있어. 대도 조세형을 직접 검거했던 형사. 무려 2번씩이나. 그러니까 뭐 숙명적 관계 같은 거지. 자, 맨 처음 수갑을 채운 게 1975년. 1975년. 그리고 다시 7년 후에 윤 반장이 또다시 대도의 냄새를 맡게 돼. 도둑이 들었어요. 빨리요. 가봤지. 갔더니 어후 어마무시해. 자, 집주인이 누군가 봤어. 그랬더니 전직 청와대 경호실 차장. 아니 어떤 겁대가리를 상실한 놈이 이 집을 털어? 도둑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집을 비운 적이 없었는데 집이 몽땅 털렸어요.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그 당시 CCTV도 없어.
도둑이 들어온 데가 어디냐? 안방에 딸린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이 집뿐이 아니야. 자, 얼마 전에는 부총리 집. 또 그 얼마 전에는 전 국회의원도 털렸어. 그렇게 해서 윤 반장 내 이 형사 6반이 총 출동했지. 그렇게 5달째 허탕을 치고 있었어. 그 사이에 내놓으라는 집들이 차례차례로 털려. 무려 7집이 털려. 그 사이에. 고관대작 연쇄절도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 자, 경찰은 초비상 상태겠지. 위에서 얼마나 쪼겠냐고. 자, 이때 대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난리가 나서 전국의 경찰들이 다 조세형을 어머. 잡으려고 그러는데 결혼식을 했어. 그것도 자기 이름 저렇게 결혼을 걸고? 했어. 그렇지. 조세형. 그리고 신혼집은 반포 아파트. 그래? 형사들이 바로 달려왔지. 일단 아파트 입구에서 잠복을 했어. 3시간이 지나고 거기서 오토바이 한 대가 싹 다가와. 바로 그 사람. 조세형. 잡아! 차로 밀어버렸어. 쓰러진 조세형이 일어나려는 순간 수갑을 찰컥 집었지. 바로 신혼집으로 쳐들어갔지. 조세형 잡았으니까.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 집을 들이닥쳤을 때 그 아내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는 거야. 근데 놀란 정도가 아니라 털썩 주저앉았는데 거의 막 기절할 것 같은 거야. 이분은 남편이 보석 도매업자인 줄 알았대. 남편이 도둑놈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안 했지. 상상 못하지. 그리고 의심을 전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제 남편은요, 단 한 번도 밤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원칙이 있었대, 조세형에게. 제1원칙. 영업시간을 준수한다. 영업시간을 준수한다. 영업시간. 형, 이 대도는 철저한 나티였어. 나티. 도둑 세계의 은어래. 나티는 대낮에 집을 터는 그걸 나티라고 해요. 조세형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2원칙. 가난한 사람의 집은 털지 않는다. 그의 타깃은 슈퍼리치였던 거야. 제3번칙. 흉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해치면 안 되니까. 독특하다. 그 많은 도둑질을 하면서 사람을 공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자, 4번째 철칙. 훔친 금액의 30%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근데 몰라, 또 30%를 정확히 지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렇지. 구두 닦아주신 분한테 10만 원씩. 그리고 지하도에서 뭐 구걸하는 사람들한테도 돈 뭉치를 막 툭.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조세형이 어릴 적에 꾸좌였대. 꾸좌. 꾸짜? 그건 처음 들어봤어. 숫자가 사실 어원은 정확하진 않아. 불황아 집단을 이르는 말이었대. 조세형은 명동 꾸짜 소속이었대. 6.25 전쟁통에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 어머니는 재혼을 해서 친척 집에 얹혀 살다가 10살 무렵에 가출을 해서 그때부터 쭉 거리에서 살았어. 처음엔 제대로 도둑질 할 줄 몰랐었는데 남의 집 문고리 같은 거 있잖아. 그 고물을 떼다가 파는 정도였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마무시한 사실을 알게 됐어. 그게 뭐냐? 바로 은수저. 보철은 아무리 팔아봐야.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뭐야? 은수저 한 번 팔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몇 배가 비싸니까. 이제부터는 은수저다. 그때부터 담을 넘기 시작했어. 얼마나 털었냐? 82년도에 검거가 됐을 때 이 조세형 집에서 나온 작물이 웬만한 금방 저리 가라. 책상에다 쭉 이렇게 해놓은 책상 6개를 묻혔는데 공간이 모자라. 이 사실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려. 난리가 났지. 야, 자, 이렇게 되면 이 신문들을 본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걱정되겠어. 은행 대여 금고 문의가 막 줄을 이었대. 반면에 서민들은 어떻겠어? 약간 뭔가 약간 야릇한 쾌감 같은 게 있는 거야. 자업자득이지. 꼴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신문은 죄다 이 대도 사건으로 도배가 되고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대도 얘기야. 탈주 나흘째 뒤에서 야 조세형
나는 안 잡혔으면 좋겠어. 나도 부잣집만 털었다면서. 야 조세영이 멋있어. 야 조세영이. 자기 얘기를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약간 기분이 나쁘지 않아. 그래. 까짓 건 나 대도 조세영이야. 마지막 한 방을 하자. 내일. 이병철 집 턴다. 대도 품격에 걸맞게 최고 재벌집을 타깃으로 두고 있어. 다음날 아침 서울 장충동. 18살 이모군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저 앞에서 아저씨 한 명이 걸어오는데 아, 어디서 봤더라. 나 분명 봤는데. 바로 그 순간 어제 본 신문이 차차차차 스쳐 지나가. 맞다. 대도 조세영. 바로 파출소로 달려갔어. 얘기를 했겠지. 파출소 난리가 났어. 뭐? 조세영이 떴다고? 조세영이다. 조세영 잡아라. 동네 사람들 막 다 몰려 나오고 경찰들 막 쏙쏙 도착하고 시끌벅적 막 시장통이야. 이제 도간에 든 쥐야 형. 골목 다 막혔어. 조세영한테는 대위기.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지붕 위로 뭐가 푹 솟구쳐. 지붕에서 지붕으로 그냥 점프. 그 당시 신문에 난 도주 경로야. 여기서 여기 7집이 있잖아. 여기를 순식간에 그냥 지붕을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간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지붕 위에서 푹쩍푹쩍 뛰던 조세영이 사라졌어. 다들 멘붕에 빠졌어. 바로 그때 경찰이 소리쳐. 저 집이다! 저 집 안에 조세영이 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는데 이 집 사람들만 안 나와 있다는 거야. 띵동 초인종을 눌렀지. 한참 만에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조세영이 여기 안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는데요? 살금살금 이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조세영은 화장실에서 이 집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 조세영이 넌 이제 끝났어. 빨리 문 열어. 화장실 물 치고 안에서 밀고 저쪽에는 다시 밀고 못 열게 하려고 막 열릴 둥 말둥 막 할 때 갑자기 문틈으로 가스총을 쐈어. 대도도 더 이상 못 버텼어. 쏘지 마! 자수할게! 바로 그때 근데 이번엔 7탄이었어. 그대로 쏘졌지. 피가 철철철철. 그렇게 5박 6일간의 탈주고 그렇게 끝이 났어. 사람들 봐. 자, 조세영은 응급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와. 그리고 열흘 뒤에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났어. 도둑 맞은 그 부총리 집에서 피해액이 처음에는 730만 원이라고 했거든. 알고 봤더니 5억이 더 있어. 대도가 아까 뭐라 그랬지? 제가 훔친 물건은 5억이 아니라 10억은 좋게 됩니다. 조세영의 말이 맞았던 거야. 나라는 또 한바탕 난리가라. 아니 현직 부총리가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난 겁니까? 결국 부총리가 경질됐어. 도둑이 부총리를 교체한 거야. 대박이다. 어. 돈 안 맞아가지고. 자,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재판이 열렸지. 피고인은 월 10만 원 받는 여공이 833년간 벌어야 하는 엄청난 액수의 금품을 훔쳐왔으며 탈주급까지 벌였기에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검사, 무기징역, 구형. 자, 여론은 어땠을까? 비난. 그치. 난리 나지. 뭐 난리 났어. 아니 이건 괘씸죄 아니야? 이거 어떻게 무기징역이야? 어쨌든 최종 판결은 징역 15년. 그래서 청성교도소 독방에 감금이 됐다. 그렇게 대도는 기억에서 사라지는 듯했어. 15년이 지났어. 1998년.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 결단을 많이 했습니다. 크리스찬 조세희를 봐주세요 앞으로. 조세형은 감옥에서 책을 1,500권이나 읽었대.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신앙 간증해달라는 교회가 막 줄 서고. 이뿐이 아니라 예비 경찰들 앞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어. 예비 경찰. 도둑이? 그리고 국내 최대 보안 회사에서 자문위원으로 스카우트된 거야. 도둑 시절에 이제 자기를 쫓던 이 수사반장님이 계셨는데 수사반장이랑 같은 회사에서 한솥밥을 먹어. 합니다. 고객님 괜찮으시면 이제 식당 예약을 해놨는데. 이런 마음도 먹었대. 전과자들을 자신처럼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면서 선교 단체까지 설립. 국내가 좁아. 해외까지 진출해. 여러분, 저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적 아이콘이 된 거야. 사랑도 활짝 꽃이 폈어. 미모의 중소기업체 CEO랑 사랑에 빠진 거야. 아, 진짜? 무려 16살 연하.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어. 8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 조세영 씨가 일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도둑질을 하다 잡힌 거야. 아내가 갓난아기를 들쳐업고 일본 감옥에 면회를 갔어. 물건 훔치러 들어간 게 아니야. 일본의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잘 돼 있나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자, 어찌됐든 3년 4개월 만에 출소해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1년여 만에 마포구에서 단독주택을 털다 걸린 거야. 그래서 경찰이 붙들려 가면서 하는 말씀이 좀 황당해. 조세영 아니세요? 찍어보면 알까요? 저 지문 찍어서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조세영도요. 뭔가 잘못된 그럼 조세희가 정말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기도 창피한 거야. 이제 본인도 아실 거 아니야. 그 조세영, 대도, 뭐 의적, 홍길동. 근데 지금 잡혀오는 건 모습이 자신이 좀- 생각하는 조세영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니까 계속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신 것 같아.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2010년에 또 잡혔어. 또? 그때 나이 73이야, 형. 장무라비로 활동을 하셨대. 심지어 체포될 때 다리미도 막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렸대. 안 잡히시려고. 근데 이건 또 뭐야? 이것도 원칙을 깼잖아. 흉기는 쓰지 않는다라고. 다리미를. 자, 그럼 이걸로 끝이냐? 또 있어요? 근데 재작년에 또 재작년? 재작년 82래. 4세대 주택이야. 뭘 훔쳤느냐? 너무 씁쓸한데 저금통을 훔쳤어. 저금통. 5만 원도 들어있지 않은 돼지 저금통 돼지. 같은 그런 저금통을 훔쳤어. 가난한 사람의 집은 털지 않는다. 아, 그러네. 그를 대도로 만들어준 이 원칙마저 무너졌어. 참 부끄럽고 이 나이 돼서 그 헐짓이 아닌 됐어. 대도라는 존재가 애초에 또 허상이 아니었을까. 허상이라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안 했어. 그냥 도둑질을 했던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된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영웅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게 아닌가. 이 조세형이 활동했을 때가 70년대, 80년대야. 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쿠데타로 나라를 훔치던 시절이야. 그치. 조세형을 의적으로 만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큰 도둑에 대한 분노가. 사람들이 비상계단으로 막 우르르 뛰어가는데 대형 백화점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무너졌을 거라고 상상을
상상을 못해. 피투성이가 지금 온몸이 다 찢어졌어. 너무 소름 끼치는데. 손님들도 피해받았지만 나도 재산에 피해받았어. 아 진짜 그랬다고?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느냐.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어.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이 너무 재밌어서 제 앞에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몰랐네요. 어떤 책이냐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우! 꼬꼬문 팬분들은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우리 꼬꼬문 시즌1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저희 출연자 3명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 많이 축약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세요!